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까지 1단원 정리,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 순물질 분리까지를 끝냈고요. 이제 두 번째 단원 직권의 변화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 단원은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암석이라는 게 무슨 종류가 있으며 생성 과정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순환하는 건지, 처음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건지, 마지막으로 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가장 많이 연구된 지각에 대해서, 그리고 대륙 이동과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캥거루가 얘기한 게 벌써 이제 우리 수업 중에 배우게 된 풍화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변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뭐 지층에 포함되는 층리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여져서 만들어진 줄무늬 층리 같은 것도 보이고요. 혹은 뭐 염리가 보일 수도 있겠고요. 자, 암석과 지층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지권의 변화를 알아내었대.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거나 기후 등도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지권의 구성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구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구계, 이 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계. 너무 얇은가? 개는요? 개. 여기서 검은색 글씨, 검은색 바탕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모여져 있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시스템. 그래서 단순히 구성 요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들이 이 땅, 물, 공기, 생물 등 이런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계라고 하기 때문에 우주 밖의 영역인,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 밖의 영역인 우주 영역인 외권까지를 지구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권 땅지자죠. 수권, 물수자고요. 기권, 공기할 때 기권, 대기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생물이 존재하는 생물권, 그리고 대기권 바깥을 외권이라고 합니다. 지권은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내부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뒤에 배우게 될 층상구조, 지각의 층상구, 지구권의 층상구조 있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고요. 수권은 바다,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과 같이 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물이 있으면 수권이다 라고 합니다. 표면과 내부, 그리고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대기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 중3 때 나중에 이제 대기의 층상구조, 우리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하는 기권의 충상구조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권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을 얘기하며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 공기 중에 살고 있는 생물도 있기 때문에 기권에도 분포하고 있다. 외권은 기권의 바깥 영역이고 우주 환경을 얘기한다. 지구계를 이루는 요소는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혹은 수업을 듣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주에서 영향을 주고 우리도 우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물의 영향으로 강 주변의 지형이 변하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나온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기도 하고 우리도 지구에게, 지구도 우리에게 영향을 서로 주고 있다. 지구계를 이루는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연현상, 기상현상 등을 동반한 자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늘 발음이 이렇게 씹히지? 자, 그러므로 지구의 겉표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겉모습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수권이겠지만 지구를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큰 부피, 직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권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까지,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봤을 때는 물이 가장 많겠지만 안쪽까지 봤을 때는
지권이 가장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건 생물권인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정리가 됐고요. 층으로 이루어진 직권. 자, 직권이 그 중에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다. 지구 내부 구조는 땅속 깊숙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거나 시추라고 했었죠.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을 분석하여 낼 수 있다. 그 외에도 뭐 초기의 지구를 알고 싶으면은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혹은 별똥별을 연구하거나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지는지, 행성이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싶을 때 그런 걸 연구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2개 정도만 직접 조사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조사의 방법에는 땅을 팔 수 있는 깊이에도 한계가 있고 장비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으니 지구 내부 전체를 6,400km 정도라고 하는 반지름, 6,400km 정도라고 하는 지구 중심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지진을 할 때 영하는 지진파를 이용하여 내부를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간접조사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파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액체를 통과할 수 있는 것과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액체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고체와 기체를 다 통과한다는 거고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지진파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전달되지 못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면 외핵이 액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의 층상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자. 즉 우리가 직접 가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진파를 이용한 간접 조사를 통해 지구 내부 구조의 특징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내부 구조의 특징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는 갈 수 없지만 지진파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지구의 내부 구조입니다. 자, 가장 겉부분의 지각, 껍질 부분이죠. 껍질 부분은 가장 얇은 층에 해당되고 우리는 이 껍질 부분도 정확하게 완전히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고체 상태이며 여러 가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된다. 밑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나오고 있죠. 두꺼운 대륙 지각과 비교적 상대적으로 얇은 해양 지각 5km 정도밖에 안 되네요. 대륙 지각은 35km 정도고 평균 두께가 약 5km 정도이다. 자, 그리고 뒤에 나중에 배우게 될 이 멘틀, 이게 수업 시간에 나중에 설명한 이유가 이 멘틀의 윗부분, 상부 멘틀과 합쳐져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판이라고 설명하잖아, 판.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지각을 나중에 배우기도 했습니다. 멘틀은 약 2,900km까지의 층을 얘기합니다. 즉 지진파를 통해서 그 진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여기서부터는 지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멘틀이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 그러니까 사과로 치면은 먹는 부분이 멘틀이 되는 거고요. 껍질 부분이 지각이 되는 겁니다. 멘틀은 고체 상태이며 지각보다 밀도가 높은 물질로, 그래서 밀도가 크면은 가라앉고 작으면 떠오르는 것처럼 지각이 더 밀도가 낮다라고 작은 형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체예요. 자, 그런데 지진파를 통해서 알아낸 새로운 사실이죠. 외핵은 액체랍니다. 내핵은 고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라고 해? 추정하고 있다. 직접 가볼 수는 없었으므로 여기서부터는 추측한다. 그게 과학적인 증거로 이것을 액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정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00에서 5,100까지니까 여기가 약 2,200km 정도 될 것 같고요. 외핵만의 두께는 6,400에서 5,100까지니까 여기는 1,30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핵과 외핵은 물질의 구성은 같아요. 이제 밀도가 다른, 그러니까 압력이 달라지니까 밀도가 달라질 거고 대부분이 금속인 무거운 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으면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가라앉고 고체가 되어 있는 내핵이 되고 떠오르는 외핵이 된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각각의 층을 구분 지어주는 과학자 이름도 옆에 나오게 되죠. 여기 지각과 멘틀 사이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여기는 구텐베르크 불연속면, 여기는 레만 불연속면, 불연속면, 그러니까 지진파가 연속적인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모호로비치치, 구텐베르크, 레만. 그래서 지각과 멘틀, 여기는 멘틀과 외핵, 여기는 외핵과 내핵의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그러니까 암석을 이루는데 광물이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물론 조리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이 재료들의 특징이 결국에는 커다란 암석의 특징, 광물의 특징이 암석의 성질을 결정 지어주는 것일 거고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암석은 다시 광물을, 기본 알갱이 재료들의 특징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광물 중에서는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 자, 약 5천 종류 정도의 광물이 지구상에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인 주된 광물이 조암 광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불리고 있고요. 이 조암 광물에는 석영, 장석, 흑운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 등이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거의 분포 비율 순서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이 광물들이 색깔, 겉보기 색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의 색깔, 그리고 가루색, 어디에 긁어볼 거예요? 조흔판에 긁어봤을 때 나오는 조흔색이죠. 자, 교실에서 조음판 본 적 있나요? 조음판에 긁었을 때 광물의 겉보기, 눈으로 봤을 때 색깔과는 다르게 조음판에 긁힌 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긁힘은 이제 굳기라고 하는 용어랑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누가 더 단단하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의 머리를 맞대고 서로 긁어보았을 때 누가 긁힐 거냐, 누가 더 단단한 친구냐 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염산과의 반응, 거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클립을 끌어당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느냐, 이 자성을 가지고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데 광물의 특성, 색깔,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색깔, 밝은 색이죠. 석영과 장석, 그리고 흑운모, 휘석, 각섬석, 감람석은 어두운 색이 되겠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흑운모를 긁어봤더니 조흔색은 어둡지 않더라. 즉 눈으로 보이는 색과 조흔색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조음판에 긁었을 때. 굳기 누가 더 단단하냐, 석영과 방해석을 긁어보면 방해석이 긁힌다. 뭐 이런 표현 쓰죠. 석영이 더 단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염산 반응,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느냐, 자성, 쇠붙이를 붙일 수 있느냐, 쇠붙이를 끌어내냐, 자석처럼 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5가지가 일단은 암석 말고 광물의 특성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 광물이 모였을 때 암석을 이루게 되고 그 암석의 특징도 결국엔 광물의 특징과 비슷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금광에서 금과 비슷한 노란색 금속을 발견하여도 황동석이나 황철석은 여러분이 얻고 싶은 금과는 글씨가 왜 이래? 금과는 다른 색의 좋은 색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검색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암석과 광물, 우리의 사용과 쓰임에 맞게끔 조각,
건축물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학교도 다양한 암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발견되고 있죠. 또한 기계, 장비, 장식품, 생활용품, 반도체 이런 것까지도 암석이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배웠던 갈륨 기억나요? 갈륨? 그 손에 올려놓게 되면 녹았던 금속 있잖아. 그 갈륨, 그것을 가지고서 반도체로 이용하기도 하고 있죠. 암석화 광물은 그림 2-8과 같이 멋진 사자, 건축 자재, 전자제품의 부품, 에너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생활용품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쓰임새에 맞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한한 자원이다. 많이 써버리게 되면 무턱대고 계속 써버리게 되면 다시 얻기 힘듦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가야지 광물이 만들어지고 암석이 만들어지므로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 낭비를 줄여야 한다. 대체 자원을 찾아야 한다. 재활용돼야 된다. 많이 없으니까 아껴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하고 채굴이 끝난 지역 생태계를 보존하는 관광지를 만들거나 혹은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냥 폐허로 남겨두면은 환경 파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처럼 광물을 우리의 쓰임에 맞게 쓰고 있고 아껴 써야 함을 수업 중에 혹은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암석의 종류,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등에 대해서 생성 과정과 특징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